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수를 치지 마시고. 네, 신춘매가에서 그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한상복입니다. 이번에 그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그 몇 가지 좀 분석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6월 평가원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6월 평가원은 그 실질적으로 수학은 수능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로 그렇게 할 내용도 없고,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가원하고 그 연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이제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자세하게 이제 국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수학만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표를 하나를 수학에 관련된 걸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게 뭐냐면, 일단 이번 6월 거 이제 등급, 예상 등급 컷하고 이제 그 표준 점수 4등급까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거 6월 거하고 수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드린 게 뭐냐면, 작년 6월과 수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영역 역학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이제 역학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좀 보면. 그리고 또 문과는 문과 걸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과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뒤에 가형 보시면은 2016년 6월 거하고 17년 수능 것이 조금 더 내려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작년 6월 평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었고, 2개 틀리면 2등급이었고, 3개 틀리면 3등급이었고, 4개 틀리면 4등급 이랬거든요, 가형이. 근데 이제 그 난이도로 보면 나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가형보다. 나형은 딱 2개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 28개가 다 쉬워요. 그래서 재학생들이든, 재수생들이든, 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따기가 상당히 쉬운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수준 때문에 나형은 자연스럽게 등간격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형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거, 6월 거하고 수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근데 나형은 비슷합니다. 보면. 6월 평가원에 나형하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 가형하고 시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니까. 나형에 보면 수2가 전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있어요. 근데 미적분 1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미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는 이제 확률까지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적분 1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디냐면, 앞에 순열조합의 조합 쪽하고 앞에 확률 앞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버려요. 6월 평가원에. 그러니까 확률 통계, 뒷부분 통계 쪽은 어렵지가 않고, 미적분 1의 적분 쪽은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월 난이도가 거의 수능의 난이도하고 비슷해져 버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문과의 21번하고 30번 문제는 2개 다 미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는 이제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에서 세는 추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미분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어려운 2개가 6월 달에 이미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수능 때 똑같은 형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이제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문과 중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 센 정도, RPM 정도 이제 문제집들인데, 문과 학생들은 그 정도만 소화를 충분히 다 해내도 실제로 90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막 공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킬러 문제 위주로 많이 학습을 하면서 그걸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형 같은 경우에는 6월하고 9월하고 11월 수능이 비슷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가형 같은 경우에는 6월 시험 범위 출제 범위 자체가 미적분 2 전범위하고, 그 다음에 기백에 보면 거기가 이제 벡터까지예요. 뒤에 뒷부분이 두 단원이 있는데, 공간도형이 있고,
공간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확률까지 내는 거야. 시험이 똑같으니까. 여기 통계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9월 평가부터 전범위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은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 6월 평가는 가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96.1등급 커졌고, 그 다음에 92점, 88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88.1등급이고, 그 다음에 80점, 그러니까 지금 그, 문과보다 이과 간격이 더 넓어요. 2등급 간격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2등급 간격 자체가 이과는 좁았고, 문과는 넓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평가원은 문과가 4점 차이고, 지금 이과는 8점 차이야. 그 정도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하고 딱 3개만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서 이과 그 상위권 1, 2등급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어른들이 극복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92점이 1것이 나오면 88점이 2등급이 나오고 84점이 3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거는 21번, 29번, 30번 말고도 뭐 16번, 18번, 20번, 그 다음에 26번 가면 계산을 되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막 엮어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죠. 그러니까 점수가 더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거기가 전부 다 이제 미적분 2 문제가 15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요. 9월 평가원하고 수능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쪽으로 채워집니다. 공간대응 벡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확률통계 문제로 채워지죠. 그러면 미적분 계산 복잡한 문제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간대응 벡터 기백 쪽은 공간대응 벡터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미적분 계산 문제를 채워버리니까 아무래도 6월 평가원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물론 변별력은 좋은데, 변별력 하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수능 그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올 때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제 17년도에서 이제 올해로 넘어가면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작년에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절대평가로 바뀌는 마지막 해인데 영어가 어렵겠니? 쉽게 출제가 되겠지. 좀 편하게 공부를 하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이쪽에 워낙에 좀 그 변별력이 많이 되니까 그쪽에 치중해서 좀 공부를 좀 해라. 그런데 영어가 어렵게 나와버렸어요. 마지막 해.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이 되게 곤혹스러웠죠. 근데 지금 그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 2, 3년 뒤가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수능 그 절대평가로 바꿀 거라고. 그래서 절대평가가 만약에 3년 뒤에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가는 것이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어렵게 가겠냐.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바뀌면서 영어가 어렵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변수가 자주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수학이 어렵게 나올지. 근데 지금처럼 어렵게 나오면 내년에 아마도 학원 쪽에 쏠림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등급이 나오면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하고 수능은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6월 평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수능 대비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일단 이과는 좀 그 문과 학생들보다 좀 할 게 좀 많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 이과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4점짜리 위주로 좀 많이 공부하는,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는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6월, 7월 정도까지 다 끝내면서 기출문제 4점짜리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연습하는 거, 그쪽으로 많이 가셔야 될 것 같고, 상위권은 역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21번하고 29번, 30번 해결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좀 그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킬러 문제만 좀 모아가지고 좀 연습을 충실하게 하면서 매일 일정한 양을 공부하는 것이 맞는 공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측은 그런 식으로 그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뭐 여기 서두에서 이제 그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몇 가지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쪽 정시 쪽에서 그 수학이나 영역의 그 반영률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반영률이 떨어지면서 국어나 수학의 반영률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 수학이 거의 뭐 주요 대학에서는 40%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문과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해도 90점은 맞을 수가 있는데 포기한다는 건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과는 아까도 그 말씀을 그 하신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되게 의견에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5, 6등급 정도 나왔을 때 나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대학에서 이과인데 나형을 허락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요즘에는 또 취업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과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5, 6등급을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4등급 정도 이내만 들어와줘도 갈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오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는 효과가 일단 등급 자체가 2, 3등급이 쪄요. 나형이 쉽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부에 대한 학습 부담들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줄어드는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 쪽에 이제 수학에 공부할 양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한 5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그걸 2시간 정도 줄여도 돼요. 나형으로 바꾸시면. 그리고 가형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나형이 되게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서 공부하기 편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국어나 탐구 쪽으로 공부하는 양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상승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적인 걸 갖다 거둘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마 6월 평가원 이후에는 그게 아마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하시는 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들도 좀 많이 바꾸면서 혜택을 또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공부 전략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평가원보다는 9월 평가원이 중요해요. 9월 평가원이 전범이고 그래서 9월 평가원하고 비슷하게 수능에서 적용을 시킬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학을 가형, 나형 공통으로 이제 선택형 문제, 기역, 니은, 기니디리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좀 줄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메꾸기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처럼 순열조합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9월 평가원에도 순열조합에서 나오면 수능에서는 확실하게 순열조합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로만 반영이 되고 9월 평가원을 잘 지켜보시면서 공부 전략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어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공부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수학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